2024년 11월 새벽 5시 30분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뒷골목에 자리한 원룸텔 건물 3층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307호 문틈으로 스마트폰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주는 벽에 붙인 전신 거울 앞에서 12번째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턱 각도를 바꾸고 필터를 조정하고 조명 보정을 반복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뒤로 보이는 방은 달랐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에 접이식 책상 하나, 벽에 붙인 옷걸이, 창문 없는 벽, 곰팡이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강남 카페 인증샷 같은데. 민주는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아침 루틴, 해시태그 CEO 마인드, 해시태그 성공 준비 중. 실제로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린 지 2시간째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치지도 않은 공무원 시험 교재가 먼지를 쌓고 있었습니다. 옆방 306호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민수였습니다. 62살 강남 그랜드 호텔 주차 대행 기사. 그는 작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양쪽 다리에 감고 허리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당뇨약과 혈압약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민준아, 일어났니? 아버지가 얇은 벽 너머로 불렀습니다. 민주는 이어폰을 꽂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들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6시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강남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민주는 아버지가 나간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공용 주방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유통기한이 이틀 지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20대 억대 연봉의 하루, 타워팰리스 집들이, 외제차 첫 구매 후기. 그는 영상 속 삶을 자신의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거야. 스카이대 나왔고. 이 얼굴이면 그냥 기회가 안 왔을 뿐이야. 오전 10시 민주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앉았습니다. 공부하는 척했지만 화면에는 부동산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타워팰리스 매물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자신만의 상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한 여성이 지나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26살 초등학교 교사. 그녀는 노원구에서 구로구까지 지하철로 1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보충 수업 준비물이 든 에코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안녕하세요.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주 전부터 준비한 말이었습니다. 저기, 제가 서초동에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오늘 저녁같이 식사 어떠세요? 민주는 수진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유니클로 코트, 낡은 운동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억양이 거슬렸습니다. 수진 씨, 전라도 출신이시죠? 네. 그런데요? 아니, 그냥요. 근데 교사 월급으로 서초동 레스토랑이요. 괜찮으세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월급 미리 받았어요. 민준 씨랑 꼭 한번 식사하고 싶었거든요. 민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공짜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7시에 주소 보내주세요. 그날 저녁 서초동 레스토랑, 수지는 한 달 월급 80만 원을 쓸 각오로 왔습니다. 민주는 2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펼치고 가장 비싼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옆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샤넬 재킷을 입은 젊은 여성이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이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수진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명함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서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그랜드 호텔 지하주차장. 민수는 벤츠 열쇠를 받아 차를 빼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오늘따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일과가 4시간 남았습니다. 그는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못해준 게 많은데.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부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수지는 홀로 30만 원짜리 저녁을 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주는 이미 밖에서 서연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307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이 도시의 새벽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누군가는 꿈을 꾸고,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곧 무너질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 청담동 루이비통 플래그십 스토어 앞 카페. 민주는 스마트폰으로 부자들의 대화법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서연과의 첫 만남이 30분 뒤였습니다. 그는 전날 밤 유튜브로 IT 용어를 공부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는 메모장에 적은 단어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침착하자. 나는 판교 IT 기업 임원이야. 서연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회사 회의가 길어져서요. 요즘 AI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민주는 안도했습니다. 서연은 순진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포털 사이트에서 본 IT 기사들을 적절히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디 사세요? 판교 아파트인데 요즘 서울 쪽으로 이사 알아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구로구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뭐 타세요? BMW 5 시리즈요. 근데 지금 수리 중이라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차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오히려 감동했습니다. 환경도 생각하시고 멋지세요. 민주는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랑 단둘이 살았죠. 이것만은 반은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IT 컨설팅 회사 운영하시거든요. 저는 그냥 이세로 들어간 거예요. 서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혼자 크시느라. 민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거짓말은 완벽했습니다. 같은 시각 노원구 빌라. 수지는 거실 바닥에 명품 가방 쇼핑백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한 달 월급을 쓴 루이비통 토트백이었습니다. 어머니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얼마짜리야? 120만 원이요. 아이고, 미쳤구나. 내 월급이 얼만데? 수지는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메어봤습니다. 엄마, 이 가방 들고 가면 민준 씨가 저를 다시 볼 거예요. 수진아, 가방이 뭐가 중요해? 사람 마음은 그런 게 아니란다. 하지만 수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강남 미용실 예약, 백화점 화장품 카운터 방문. 그녀는 변하려고 했습니다. 민준이 원하는 여자로. 2주 후 민준과 서연은 5번째 데이트를 했습니다.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민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모님, 그러면 호텔에 가야 하는 건가? 아버지를 만날 수도. 아, 좋죠. 근데 제 아버지가 지금 캐나다 출장 중이세요. 캐나다요. 네. 거기 지사 일 때문에요. 한 달 뒤에 돌아오실 거예요. 거짓말은 계속 쌓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라도 먼저 만나요. 엄마가 민준 씨 보고 싶어 하세요. 민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어요. 언제가 좋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저희 호텔로 오세요. 민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민준은 강남 그랜드 호텔 정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는 여러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주차장은 지하고. 아버지는 로비에 안 올라와. 마주칠 리 없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정장 입은 직원들. 민준은 처음 보는 세계였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5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한 여사였습니다. 냉철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민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 여사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앉으시죠. 우리 딸한테 많이 들었어요.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한 여사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IT 컨설팅 회사 운영하십니다. 회사 이름이 뭐죠? 민준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회사 이름까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테크노 솔루션즈입니다. 어디 계세요? 판교. 네, 맞습니다. 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준은 불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반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차량 번호를 다시 한번. 민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민수였습니다. 주차 대행 유니폼을 입고 고객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30m 거리였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 네, 갑자기 목이 말라서요. 민수는 고객과 이야기를 마치고 로비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민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메뉴판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지나갔습니다. 민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뒷모습만 봤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사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주차 대행 기사와 민준의 이상한 행동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 씨, 우리 호텔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해요. 저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죠. 한 여사의 말에는 어떤 무게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넘겼다. 다음부턴 더 조심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자정이 넘어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절뚝거렸습니다. 파스 냄새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그는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민준아, 자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저예요. 제가 새로 산 가방 보여드리고 싶은데. 민준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죄송한데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날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보고 싶었어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한 여사가 이미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는 것을, 그리고 일주일 뒤 모든 거짓말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고시원 복도에서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어딘가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서연을 만날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빌린 것이었습니다. 곧 값을 치러야 할 2024년 11월 말 강남 그랜드 호텔 인사팀 사무실. 한 여사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이 보낸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민준의 주민등록 등본, 고시원 임대차 계약서, 아버지 민수의 재직 증명서,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군요. 한 여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판교 IT 기업도, 캐나다 출장 중인 아버지도, BMW도 모두 허구였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엄마야. 민준 씨 오늘 저녁에 호텔로 오라고 해줄래? 같은 날 오후 6시, 민주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고시원 복도를 나서는데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민수였습니다. 오늘은 야간 근무였습니다. 아들, 어디 가니? 옷 잘 차려입었네.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약속 있어요. 밥은 먹고 가니? 밖에서 먹어요. 민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강남 그랜드 호텔 로비. 민주는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위로 올라가자. 그들은 최상층 스카이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한 여사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준 씨. 민주는 불안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여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그의 주민등록 등본이었습니다.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두 번째 페이지는 아버지 민수의 재직 증명서, 직장 강남 그랜드 호텔, 직위 주차 대행 기사.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조사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판교에 계신 게 아니라 여기서 일하고 계시더군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 이게 사실이에요? 민주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뇌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어떻게든 변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제 아버지는...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311호 고객님 차량 열쇠. 민수였습니다. 그는 손님에게 차 열쇠를 전달하기 위해 라운지에 올라왔습니다. 주차 대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민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아,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아들, 여기서 뭐하니? 누구랑 같이? 한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혹시 이 직원분이 민준 씨 아버님이세요?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저는 민준이 아버지입니다만. 한 여사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서연도 민준을 응시했습니다. 라운지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습니다. 민준은 선택의 순간에 섰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저분을 모릅니다.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준아, 나야. 아빠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가 봐요. 저를 아들이라고 우기네요. 민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렸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아, 왜 그러니?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한 여사가 직원을 불렀습니다. 보안팀 불러주세요. 이 직원이 고객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아니, 회장님. 정말 제 아들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민수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민수는 끌려가면서도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라운지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 여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직원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저분이 아버지 아니에요? 민주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밤 11시 구로구 고시원. 민수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서가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수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민주는 지나쳤습니다. 아들아. 아빠 말 좀 들어봐. 왜 그랬니? 왜 아빠를 모른다고? 시끄러워요. 그만 좀 하세요. 민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뭘 잘못했니? 말해봐. 아빠가 고칠게 제발.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당뇨약을 먹지 못한 지 이틀째였습니다. 혈압약도 떨어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주는 서연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당신을 용서하셨대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민주는 안도했습니다. 그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각 노원구 빌라. 수지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민수 아저씨가 어젯밤에 쓰러지셨대. 병원에 계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심장 문제래.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수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영과의 저녁 약속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반지를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고시원 306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약통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도 형광등만 깜빡거렸습니다. 민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웃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곧 부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야 할 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를 그는 몰랐습니다. 2024년 12월 초 강남 성당. 민준과 서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3억 원짜리 예단, 200명의 하객, 오케스트라 연주. 민준은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강남 사람이 됐어. 하지만 하객석 뒷자리에는 빈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을 자리와 수진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그 의자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민주는 서연과 함께 타워팰리스로 향했습니다. 50평 아파트, 한강뷰, 최고급 가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랑 결혼했는걸. 민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집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가구 가격을 계산하고 부동산 시세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민주는 거실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서연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 집에 계셨어요? 민주는 게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재택근무예요. 한 여사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치우지 않은 배달음식 용기, 흩어진 옷가지들. 그녀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민준 씨, 취직은 하셨어요? 아, 그게 아직 적당한 자리를 못 찾았어요.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마련해 드릴까요? 민주는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 스카이대 나왔는데 말단 사원은 좀. 한 여사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가요? 좀 쉬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했는데 물 좀 갖다 주실래요? 목 마르네요. 민주는 여전히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한 여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 때문이었습니다. 2주 후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민주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모두 한 여사가 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여사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일하셔야죠. 우리 서연이도 힘들어해요. 민주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줌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라고요? 아줌마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요? 사실이잖아요. 한 여사는 떨렸습니다. 30년 사업을 해오며 이런 무례함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에휴, 됐고요. 물 좀 갖다 주세요.
한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여기 제 집인데요. 제 아내 집이고 아줌마가 뭔데 저한테 명령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준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는 좀 잘해줘야지. 서연아, 내 엄마가 날 무시하는 거 모르겠어? 맨날 취직하래.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결혼했잖아. 민준은 화를 냈습니다. 나 스카이대에 나왔어. 아무데나 취직할 수 없다고. 그럼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만 있으면 에휴,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월 중순 한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민준을 호텔 카페로 불렀습니다. 민준 씨,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무슨 이야기요? 당신은 우리 서연을 정말 사랑해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서연보다 이 생활이 좋아요. 한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강남 아파트, 이 풍족한 생활,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예요. 서연은 보너스죠.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민준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2억 주시면 이혼해 드릴게요. 어때요? 딸 구하는 거잖아요. 한 여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저 잘생겼고 스카이대 나왔어요. 당연히 값어치가 있죠. 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려는데 민준이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억이면 싸게 해결되는 거예요. 한 여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기둥 뒤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연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한 여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바보였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민주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다음 날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집에 와줄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오면 알게 될 거야. 좋은 소식이야. 민주는 기뻐했습니다. 혹시 용돈을 더 주려나? 아니면 차를 사주려나? 그는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서연과 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동의서야 사인해.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어제 엄마랑 한 대화 다 들었어. 2억 받고 이혼하자고 했지? 좋아. 2억은 안 주지만 이혼은 해줄게. 서연아, 그건 오해야. 내가 농담한 거. 농담. 당신 날 사랑한 적 없잖아. 집이랑 돈만 원했잖아.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한 여사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가 호텔 주차 기사였던 것도 알아요. 당신이 그분을 부인한 것도 알아요. 그분은 지금 병원에 계세요. 심장이 안 좋대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분을 거부해서.
심장마비가 왔어요. 민주는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인 안 하면 경찰 불러요.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오늘 안으로.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타워 팰리스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2월의 강남 거리는 화려했지만 그에게는 낯설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시원 월세도 밀렸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녀라면 자신을 받아줄지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신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인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피해갔습니다.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강남역 9번 출구 지하도 민주는 골판지 박스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 전 교통사고였습니다. 오토바이가 그를 쳤고 머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역행성 기억 상실입니다. 과거 기억이 사라졌어요. 민주는 병원을 탈출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편의점 앞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손에 김밥 한 조각이 잡혔습니다. 먹었습니다. 지하도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종이컵을 들고 앉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배고파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몇은 동전을 던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감사는 할 줄 알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노원구 신혼집. 수지는 아기를 안고 거실을 걷고 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됐습니다. 남편 태양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아기 어땠어? 잘 잤어요. 당신 닮아서 순해요. 태양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을.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최고야. 수지는 웃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민준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이제 기억 속 작은 점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그랜드 호텔 회장실. 한 여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퇴근 안 하세요? 서연아, 앉아봐. 서연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한 여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이제 후회 안 해요. 그 사람 소식 들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없어요.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한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 딸 강해졌네.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겉모습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초 강남역 지하도. 민주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추위가 심해졌습니다. 그는 담요 한 장을 얻었습니다.
복지사가 준 것이었습니다. 여기 따뜻한 국 있어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국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두 여성이 지하도를 지나갔습니다. 서연과 한 여사였습니다. 그들은 민준을 봤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멈췄습니다. 엄마, 저 사람. 그래. 민준이야. 민준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을 민준의 컵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게 지내세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서연과 한 여사는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돈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샀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지하도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떤 남자가 나왔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괜찮니? 민주는 꿈에서 대답했습니다. 아빠인가요? 그래, 나야 아빠야. 저는 아빠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아빠는 기억해. 너를 사랑한다. 민주는 울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야. 이제 괜찮아, 편히 쉬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적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2025년 2월 노원구. 수지는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태양도 함께였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여보, 우리 딸 예쁘죠? 당신 닮아서 예뻐요.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예쁜 아이로 키울 거예요.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으로요. 아기가 웃었습니다. 수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과거는 이제 흐릿했습니다. 현재가 선명했습니다. 미래가 밝았습니다. 같은 날 강남 그랜드 호텔. 서연은 신입사원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지방대 출신입니다. 스펙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이력서를 봤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솔했습니다. 합격입니다. 환영합니다. 젊은이는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배웠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2025년 3월 강남역 지하도. 민주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다른 노숙자들을 도왔습니다. 담요를 나눠줬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서로 도와야죠. 민주는 웃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따뜻함은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지사가 왔습니다. 여기요. 쉼터에 자리가 났어요. 가실래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 사람들이 제 가족 같아요. 복지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2025년 5월 어느 따뜻한 오후
수지는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을 지나갔습니다. 지하도 입구에서 한 남자를 봤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민준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넣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분노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뿐이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민주는 박스를 펼쳤습니다. 누웠습니다. 담요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에서 다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빠, 그래, 아들아. 저 잘하고 있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이제 괜찮아. 민주는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합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평화를 찾았습니다. 기억을 잃어서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수지는 진짜 사랑을 찾았고 서연은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행복하게. 강남역 지하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민주는 이제 그들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민수가 미소 짓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평화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사라지고 진심만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